나의 신념 같은 거죠. 내가 잘한다고 믿는 거. 그럼 아까 이제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가 아니라 재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재밌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어쨌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육아과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육아메이트 미호 오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은 아동 발달이고요. 자녀 양육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그 행동 수정하는 방법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들을 항상 좋은 컨텐츠로 내주시고 하는데, 최근에 책이 아주 뜨끈뜨끈한 책이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유아 기초 능력인지 유아 기초 능력인지 헷갈리게 이제 한 거죠. 제가 이제 훈육으로 부모님들을 만나지만, 이제 훈육으로 만난다는 거는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많이 오시거든요. 아이 키우기 힘들다, 너무 떼쓰기가 심하다. 그래서 어떤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세요. 근데 그 부분의 행동 수정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 근본에 충실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좀 책을 내고 싶다? 저는 항상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개념들이잖아요. 뭐 효능감이라든지 만족 지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안내드리는 실천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100%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되고, 책에 또 이제 유아 기초 능력 뭐 10가지 이런 식으로 저는 대략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뭐 마음도 좀 단단하게 잘 자라길 바라고, 기왕이면 나중에 또 욕심이 생겨서 공부도 잘하길 기대하고, 이게 일반적인 루트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 루트를 벗어나기 힘들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크게 봤을 때는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러니까 뭐 양육, 훈육 관심 가지는 거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독립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기왕이면 공부는 뭐 결과 자체보다도 자기가 이런 배우는 능력, 학습 능력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거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꾸준하게 그런 행위를 해가게끔 도와주는 걸 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러면 어떤 부모는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야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만 재미없는 건 아니죠. 인생이 원래 재미없는 거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공부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능력이 사실 학습, 그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많은 이제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이제 그런 능력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익히 알고 있는 뭐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욕구를 지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념들이 부모님들이 알게 된 이유가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학령기나 뭐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말이 빠르면 굉장히 우리 아이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그런 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쵸. 솔직히 소근육 발달을 왜 이게 시키겠어요. 오감놀이 같은 거 이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 그런 바램들이 솔직히 이제 있는 건데,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자꾸 너무 학습적인 걸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배움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공부로 처음에 시작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를 우리 어떤 부모님은 또래 관계에 적용을 해서, 또래 관계의 배움을 적용해서 이 여기서 소개되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우리가 적용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영유아기 시기에는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서 준비하는 단계니까 이런 능력을 키워주자라는 의미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야는 좀 준비되지 않은 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삶은 원래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는 부분도 있지만 재밌는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영수의 학습이든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법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선은 와닿는 거 먼저 그냥 하나씩 네. 말씀을 좀 해보면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그 느낌을 우선은 가지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 부모의 우선 바람인 것 같아요. 그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자기 효능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키워주면 좋을지, 또 그거는 왜 중요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효능감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의 신념 같은 거죠. 내가 잘한다고 믿는 거. 그럼 아까 이제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가 아니라 재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재밌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어쨌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하려고 할 거고,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도 내가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전거에 앉아보겠죠. 네, 그리고 또 관찰을 통해서도 효능감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는 친구를 자주 본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전거를 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갑자기 생활 속에서 뭔가 나는 잘하는 아이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아이야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학년기에 올라가서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내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 효능감이 잘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를 좀 도전하기 힘들어한다든지 쉽게 포기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그런 상호작용으로 효능감을 좀 잘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효능감이 길러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길러질 수도 있고 내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건데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닌데 성공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양치를 해요. 근데 양치를 잘한다고 아이가 생각이 들려면 실제로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전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치를 할 때도 뭘 해야 되죠? 먼저 양치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가야죠. 예, 화장실에 가야죠. 슬리퍼를 신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세면대 앞에 가고 칫솔을 들고, 그렇죠. 치약을 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아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들어가서 신발을 신었으면 엄마의 목표가 양치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면 시켜줄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습관을 계속 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엄마는 계속 논다고 할 줄 알았는데 스스로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쵸. 그래서 아이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쵸. 이러다가 칫솔도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좋아하면서 들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치약을 너가 한번 짜볼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그 과정에서 아이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고 여기서 모델링은 뭐가 될까요? 엄마가 양치를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나는 양치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이제 생활습관 훈육을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울고 뗐을 땐 단호한 훈육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 평상시에. 그렇죠. 그리고 단호한 훈육도 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내가 양치를 엄청 싫어해, 나는 못하는 아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훈육도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학습 상황이랑 연결시키면, 내가 반복되는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라면 뭐부터 해야 될까? 지금 현행을 그렇죠. 쉬운 것부터.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쉬운 거를 아이를 설득시키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조금 쉬운 거 해볼까? 뭐 양을 줄여볼까?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효능감의 그 난이도를 낮춰주는 이유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성공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를 회피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2페이지만 하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뭐 후행을 하는데도 그래요. 난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 모든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예체능이에요. 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쉬운 걸 했을 때 성취하고. 근데 쉬운 걸 하면 부모님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효능감을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더 높은 수준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러니까 칭찬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예. 부모가 점진적으로 아이를 차곡차곡 챙겨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효능감부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효능감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효능감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방법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그러면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면 아이들 스스로 자아 개념 나는 이런 거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야. 어깨가 딱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아주 뭐 세련되게 훈육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따라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효능감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아이들 키울 때도 뭔가 아이가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걸 계속 쌓아갈 때 또 다른 것에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도 맞아요. 생기고 이러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중요한 게 새로운 영역을 찾는 게 아니고 그쵸. 이미 잘하는 부분에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그걸 거기서부터.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에도 그렇게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 효능감과 끈기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까지는 어린아이들은 쉽게 가져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순서대로 뭐 만족 지원 능력이라든지 뭐 인지 조절 전략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도 있어야 되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일단 처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끝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성취해내는 경험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서 이 중에서도 또 기본을 바탕을 다져주는 거죠. 끈기라고 하면 한 몇 개월 정도, 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3개월? 모르겠네요. 3개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느꼈을 때 3개월은 굉장히 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쪼개서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것도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라데이션. 네네 맞아요. 쪼개서 그럼 예를 들어 1000피스의 퍼즐을 맞춘다. 그 굉장히 끈기 있게 이걸 해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랬을 때 1000피스짜리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20피스짜리를 여러 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아이는 계속 그냥 나는 20피스만 맞추면서 성공의 경험을 한 건데 부모님이 그것을 포장해서 아이에게 가치를 넣어줄 때는 그걸 다 모아서 너가 1000개의 퍼즐을 맞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인식을 내가 한 번 시작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했어라는 제가 이제 이걸 인위적인 성취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성취가 아닐 수 있지만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끈기 있게 뭔가를 한다는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 보면 그것도 뭐 기질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어차피 할 게 이렇게 많어. 1000개를 미리 보고 나는 조금 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네. 이렇게 시작부터 꼬이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질적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이제 쪼개서 하나씩 자기가 접근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할 거냐 이런 전략도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네. 동기에 대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이제 어떤 동기를 가질 때 모든 아이들은 일단 뭔가를 배우거나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무동기라고 보면 되고 동기가 없다.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동기로 이끌어주려면 외적 동기가 필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외적 동기, 내적 동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외적 동기는 나쁜 거, 내적 동기면 좋은 거. 예. 뭐 선물을 주고 칭찬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별로 안 좋다라고 보는데 외적이냐 내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타율적인 동기이냐 자율적인 동기이냐. 내가 해야지.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중에